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문법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문법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3가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문법 학습이요. 이제 고학년 정도부터면 시작을 하는데요. 이 문법은요.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고학년에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5학년 때 시작해서 6학년 때 끝내야지, 또는 6학년 때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끝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파닉스도 할 때 한번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 파닉스를 뗐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닉스의 기본 규칙을 익혔다라고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책을 읽는 거죠. 글을 읽는 거, 문자를 인식하는 것이 파닉스의 어떤 기본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 규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파닉스는 그만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 읽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글 읽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쵸?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요. 문법도요. 문법은 하나의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도 규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영역이 있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읽고, 쓰고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가지 영역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또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읽을 때 해석이 잘 되려면, 그리고 쓸 때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문법의 규칙, 이 영어라는 언어에 약속된 규칙을 아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 게 문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언어의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이해를 한다? 이 책 한 권으로 끝낸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뗐다?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기본적인 문법의 규칙을 이해했는데 그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통 나오는 정도의 문법 수준인지,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나오는 문법 수준인지, 중학교 3학년 정도에 나오는 문법 수준인지를 가늠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문법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요. 고등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 양의 조절,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의 조절이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문법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끝은 없어요. 물론 문법의 끝은 존재하고 하지만 어쨌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만 계속 따로 파기보다는요. 독해 지문 속에서, 문장 속에서 규칙을 찾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쓰고 라이팅을 할 때 어떤 규칙에 근거해서 틀리지 않고 쓰느냐. 이게 문법을 배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법을 조금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 문법 학습을 할 때 반드시 조금 인지하고 하면 좋은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목차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목차 보기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출판사의 교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의 목차들이 다 다르고 어떤 걸 좀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목차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책에서도 썼지만 이게 학년별로 추천하는 그런 목록들이 있어요. 그 문법 목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배우는 문법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아이의 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만 보고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자습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목록들을 먼저 쭉 이제 목차에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고 아,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목차를 내가 다 쭉 보면서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근데 물론 책에서 권장하는 그 순서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우리 아이가 한 번 정도는 문법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복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분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차에다가 내가 반드시 한 번 한 거는 체크를 하면서 지나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우리가 그 어떤
공부를 할 때요, 항상 뇌를 속이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내가 문자로만 입력했을 때랑 이미지화 했을 때랑 좀 달라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계속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면서 뇌를 속이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것, 시각화하는 작업, 이것도 굉장히 암기라든지 어떤 큰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제가 목차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차를 가지고요, 도식화,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동사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뭐가 있지? 가지치기로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비동사가 있지. 그럼 비동사에는 뭐가 있지? am, are, is가 있어. 그럼 am, are, is를 어떻게 연결하면 되지? am, are, is의 각각 짝꿍은 뭐지? 이런 식으로 한쪽 편이 뻗어나가겠죠. 그리고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겠죠. 그 일반 동사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지? 아, 그러면 동사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들어봤는데 준동사라는 게 있고 조동사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나중에 준동사랑 조동사는 조금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그려놓은 동사라는 그 페이지에다가 나중에 그걸 배웠을 때 여기다가 마인드맵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문법을 막 시작한 아이들한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한 두어 번 정도 문법을 돌렸는데, 우리 중등 문법 1학년까지는 다 끝냈고, 그다음에 2, 3학년 거 하고 있는데 1학년 때 했던 것들이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지점에 들어가는지를 좀 체크하는 그런 단계에서 요 마인드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된 친구들, 요거까지도 나는 가능하다 하는 친구들이 세 번째로 많이 추천하는 이제 백지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백지 테스트는 사실 뭐 아주 기초 단계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단답형식으로 나오는 백지 테스트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식화가 된 다음에 요렇게 백지 테스트를 또 보시면은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학습하실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재나 문법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목차를 보면서 큰 그림을 보고요. 내가 어느 지점을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두 번 정도 사이클로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형식으로 나름대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백지 테스트를 해보는 방식, 요 세 가지 방식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시면은요, 문법은 사실 크게 걱정 없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법 사항들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 때 배웠던 기본 문법에다가 중등 때 배우는 문법은요, 문장의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한 문장짜리가 나왔으면 중등에서는 문장이 두 개를 연결한 복문이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같은 것들이나 접속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겹쳐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으로 가면 그게 그 복문조차도 주어에 미사어구가 막 붙는 거죠. 수식어구가 붙어가면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기에서 문장을 분석해내고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 시기에는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초등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목차를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초등 때 배웠던 거 뭐지? 제목.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다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계속 목차를 반복해서 보시고요. 중등 초반에는 우리가 그걸 도식화해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에 가면은 그걸 비로소 백지 테스트로 쭉 자기가 보지 않고도 이 문법 사항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관련 예문을 자기가 스스로 영작을 해보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문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이 스텝대로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